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0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이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보기 하나 정도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인트 11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해산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에 출자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되는 거 하고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출자 금액 이상의 빚이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해산 사유를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산 사유 같은 경우는 밑에 적용 문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 기출을 하였습니다. 1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존속기간의 만료,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의 말소,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자, 여기서 보시면 1번 존속기간의 만료 외에는 전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밑에 적용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2번 과반수의 탈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라는 말을 눈에 발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답은 이 답은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그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총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 이거를 살짝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대로 과반수의 출석이고 그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 2이면서 그 출석 조합원 3분의 2가 총 지분의 3분의 1에 해당할 때 동의를 했을 경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해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문제는 풀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12번 중소기업 상담회사입니다. 사실 지도사분들이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많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두 분이 모셔가지고 동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고용을 하셔가지고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많이 설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도사분들 이제 모두 지도사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는 사업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는 사업 제가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평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창업 절차의 대행,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자문.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을 대행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고 알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느냐?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은 현행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2번은 일단 넘어가고 3번에 보시면 전문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4번의 전문 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합니다. 아까 저희 포인트 4번에서 보셨다시피 지도사 2명이 들어가게 되면 전문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도사분들이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설립을 하십니다. 적용 문제도 2015년 기출문제입니다. 요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답은 1번인데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상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고, 뭐 한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상법상 회사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13번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그 공장 용지에 대해서 차일피일 사업은 시작하지 않고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늘어지거나 이러고 있으면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 자체를 취소해 버리거나 토지의 원상 회복까지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숫자가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1번에 보시면 승인을 받아놓고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승인만 받아놓고 3년 동안 시작을 하지 않고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착공을 했는데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단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넘어가서 4번 보시면 시작은 했는데 그리고 또 중간에 중단도 안 했는데 4년이 지날 때까지 완공이 되지 않으면 또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1년, 4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실제 적용 문제를 보시면 2017년도 기출문제 역시 그 부분을 틀어서 냈습니다. 4번, 보기 4번 보시면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위에 보시면 4년입니다. 4년 내에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14번 보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출제는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유행한 지가 좀 돼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포인트로 집어넣었습니다. 요거는 읽으면서 제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뭐 상법이나 뭐 중소기업 지원법 이런 거는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뭐 다른 부 장관이거나 뭐 국무총리 뭐 이런 시군구청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은 안 되고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합니다.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뭐 다른 법 시험에서도 자주 바꿔서 내는 복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라는 단어를
체크를 하시고 다시 복습을 하실 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그 사업 목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기 하나하나 모두 시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거 하나 집어넣으면 딱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15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비적용 업종입니다. 포인트 15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포인트 6번 보시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에서 이 지금 저희가 보는 포인트 15번 업종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었던 그 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6번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합니다. 1번부터 보시면 사실 이렇게 가로가로 해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부분만 외우는 걸로 하고 넘어가셔도 문제 맞추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2014년도에 기출문제 보시면 적용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중간에 무슨 뭐 호텔업 3번에 가번 보시면 호텔업 가로 안에 보시면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했을 때 뭐 이렇게 상시근로자 뭐 10명 이상 이렇게 좀 바꾼달지 이렇게 내면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렇게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업종만 외우고 이 업종들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외우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딱 보셔도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업종 있으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16번 보겠습니다.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 본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창업자 및 다음에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 출연 보조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들이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또 보기 하나 정도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적용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창업대학원은 대상인데 경영대학원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포인트를 전부 다 봤는데요.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6문제면은 저희가 6문제 나오는 법이 3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할 벤처법 또 6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X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다음 시간 벤처법 들어가기 전에 복습하는 측면에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벤처법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